여러분, 고양이가 원래 사막에서 살던 동물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방바닥에 드러누워서 캔 참치나 기다리는 애교쟁이지만 고양이의 진짜 원래 모습은 북아프리카랑 중동 지역, 그 중에서도 사막과 반사막지대에서 살던 야생동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키우는 고양이, 정확히는 집고양이, 필리스캐터스라고 부르죠. 이 집고양이의 조상은 아프리카 들고양이 필리스 리비카예요. 이 종은 지금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터키 같은 건조하고 뜨거운 지역에 살고 있죠. 풀숲이나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혼자 사냥하는 스타일이고 물도 거의 안 마시고 살 수 있습니다. 사막에선 수분이 귀하니까 고양이 몸은 물을 최대한 아끼는 방식으로 진화했어요. 땀도 거의 안 흘리고 소변도 엄청 진하게 농축해서 내보내고요. 그렇게 덜 마시고 덜 버리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고양이도 물을 잘 안 마시는 겁니다. 또 하나, 모래 위에서 대소변을 보는 습성. 이것도 사실 사막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흙 속에 파묻으면 냄새를 줄일 수 있고 그건 결국 포식자에게 자신을 들키지 않는 전략이었죠. 낮엔 잘 자고 밤에 활동하는 것도 그래요. 사막은 한낮엔 너무 덥고 밤엔 쾌적하거든요. 그래서 야행성 습성이 발달한 거고 그 습성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이처럼 지금 고양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수천 년 전 사막을 살아가던 생존 전략의 흔적입니다. 혼자 사냥하고 조용하고 다른 동물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기만의 공간을 지키는 그런 성향도 다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던 본능에서 비롯된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 생존 본능, 그 똑똑하고 조용한 기질이 사람들 눈에는 꽤 괜찮아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면서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했을 때 그 곡식을 노리는 쥐가 문제였거든요. 쥐를 잡으러 사람 근처로 다가온 고양이. 사람은 그 고양이를 내치지 않았고 고양이도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나쁘지 않다고 느꼈던 거죠.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사막에서 혼자 살던 고양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 지금의 집 고양이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고양이는 인간이 선택한 동물이라기보다 고양이 스스로 인간을 선택한 동물입니다. 개나 소, 말처럼 사람 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길들여진 동물이 아니라 고양이는 자기가 사람 곁에 머무는 게 이득이라는 걸 스스로 판단하고 사람과 공존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이걸 학자들은 자발적 가축화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인간 사회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했다는 거죠. 그 시작은 약 9,000년 전 지금의 터키,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벌어졌어요. 이 지역은 인류가 처음으로 정착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곳이었죠. 사람들이 곡식을 수확하고 저장하자 당연히 쥐와 같은 설치류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쥐를 따라 들고양이도 사람 주변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인간은 이 고양이들을 일부러 키우진 않았지만 쥐를 잡는 능력 덕분에 그냥 곁에 있게 놔뒀어요. 고양이 입장에선 쥐를 사냥하기 좋은 환경이고 사람 입장에선 곡식을 보호해주는 파수꾼이니까 서로 이득이 되는 공전관계였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진짜로 고양이 몸속의 유전자가 바뀌었습니다. 2014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피네스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고양이는 가축화가 되면서 공포 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야생에선 낯선 존재를 보면 무조건 도망치지만 집고양이는 사람과의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게 진화한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도파민 경로에서 나타났습니다. 쾌락, 보상,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의 차이가 생기면서 고양이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게 인간과의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개나 소처럼 인위적 교배나 사육 없이 오직 자연 선택과 공존만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죠. 그래서 고양이는 지금도 다른 가축에 비해서 야생 본능이 더 강하게 남아있는 동물입니다. 초기 가축화가 된 고양이는 대부분 야생 들고양이와 비슷한
회갈색 얼룩무늬였어요. 하지만 사람이 고양이의 특정 외모나 성격을 선호하면서 점점 다양한 품종이 생겨났습니다. 털의 색, 눈의 모양, 얼굴 형태, 그리고 심지어 성격과 목소리까지요. 예를 들어 고양이 중에 목소리가 유난히 다양한 품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샴 고양이 같은 경우 사람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실제로 음성적으로 진화한 흔적도 보입니다. 고양이는 그렇게 사람과 쥐 사이에서 시작된 실용적인 공존관계를 넘어 조금씩 정서적 유대의 대상이 되어갔고 이제 그 자체로 사람 곁을 지키는 동물이 되었죠. 그런데 고양이가 가장 먼저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문명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집트입니다. 고양이의 전성기라고 불릴 만큼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단순히 고양이를 좋아했던 게 아닙니다. 고양이를 신의 화신, 영적 존재, 국가의 자산으로 여겼어요. 그 시작은 아주 실용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곡창지대였고 농사를 지은 뒤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설치류 문제가 심각했고 그걸 해결해 준 게 바로 고양이였던 겁니다. 고양이가 신의 지위에 오른 결정적인 계기는 바스테트라는 여신의 등장부터예요. 바스테트는 처음엔 사자의 머리를 한 사나운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상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결국엔 고양이의 얼굴을 한 여신으로 변해요. 그와 함께 바스테트의 성격도 바뀌죠. 전쟁과 파괴의 여신에서 가정, 출산, 모성, 음악, 축제의 여신으로 바뀌어요. 고양이 특유의 조용한 기품, 하지만 위협을 느끼면 사나워지는 이중적인 성격이 당시 이집트인의 신앙적 감성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바스테트는 가정의 수호자이자 악령을 쫓는 존재,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여신으로 널리 숭배됐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는 법으로 보호받는 존재였어요. 고양이를 죽이면 사형에 처해졌고 심지어 고양이가 실수로 죽은 경우에도 처벌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집에서 죽으면 가족들은 눈썹을 밀면서 애도의 표시를 했고 많은 경우 고양이를 미라로 만들어서 무덤에 같이 묻어줬습니다. 고양이 미라, 실제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19세기 후반 이집트를 발굴하던 영국 고고학자들이 한 무덤에서 고양이 미라 수천 구를 발견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집트는 고양이를 외국에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고양이는 곡식을 지켜주는 국가 전략 무기였고 타국에 유출되면 농업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외국으로 빠져나간 고양이를 회수하기 위해 특수 병력을 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양이는 이집트 문명 안에서 경제적, 종교적, 심리적 가치를 모두 갖춘 존재였어요. 이렇게 이집트에서 신으로 떠받들어진 고양이. 하지만 이 영광은 이집트 문명의 쇠퇴와 함께 끝나게 됩니다. 이후 로마 제국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종교 체계가 바뀌고 유럽으로 고양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고양이의 운명도 바뀌기 시작하죠. 이집트에서 신으로 받들어지던 고양이는 이제 국경을 넘고 대륙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똑같이 실용적인 이유였어요. 고양이는 무역선의 필수 멤버였거든요. 곡물을 배에 싣고 수개월씩 항해를 하는 배 안에는 항상 쥐 문제가 있었고 그걸 해결해주는 존재가 고양이였죠. 그래서 지중해 무역을 중심으로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훗날에는 영국과 독일, 북유럽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고양이가 유럽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로마 제국 시기부터예요. 고양이는 로마에서 꽤 긍정적인 이미지였어요. 귀족들 사이에서 애완동물로 사랑받았고 집안에서 곡물과 식량을 지켜주는 동물로 대우받았고 로마의 여러 유적지에서는 고양이와 함께한 장식품이나 벽화도 발견됩니다. 특히 고양이는 가정의 수호자 그리고 여성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유럽의 지배적인 종교가 되면서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독교는 고양이의 성격과 행동을 불길하고 이단적인 존재로 해석했어요. 고양이가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라든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 무언가를 쫓는 듯한 기묘한 행동,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듯한 반응. 이 모든 게 당시 사람들 눈에는 악마의 기운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1233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고양이가 이단 종교의 상징이며 마녀와 결탁된 존재라고 명시하는 공식적인 교서를 발표합니다. 이 문서 이후 고양이는 유럽 전역에서 마녀의 동물, 악령의 화신, 죽음의 상징으로 낙인 찍히게 돼요. 특히 검은 고양이, 마녀의 파밀리어, 즉 마녀가 부리는 영적 조수로 여겨졌고, 길에는 검은 고양이를 보면 불운이 찾아온다는 미신도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런 종교적 탄압과 사회적 공포 속에서 고양이는 수백 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집단 학살당합니다. 고양이를 죽이는 건 마치 신앙적 의무로 여겨졌고, 마을 단위로 고양이 사냥 행렬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14세기 중반 유럽 전역을 강타한 흑사병. 이 병은 쥐에 붙은 벼룩이 페스트균을 옮기면서 퍼졌죠. 문제는 그때 유럽에 고양이가 너무 없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쥐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폭발적으로 번식했고, 흑사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 최대 7,500만 명이 사망하는 대재앙이 벌어졌어요. 이 끔찍한 참사 이후 사람들은 조금씩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고양이를 다시 키우기 시작했고, 쥐의 개체수가 줄자 병의 확산도 줄어들었으며 17세기 이후에는 고양이가 다시 유용한 동물, 때로는 애완동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18세기에서 19세기 이르러서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에서 귀족 여성들과 예술가들이 고양이를 키우며 애정의 상징으로 삼았고, 고양이 품종 개량과 전시 문화도 시작됩니다. 이렇게 고양이는 한때 신이었다가 악마가 되었다가 다시 사랑받는 존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냥꾼도 신도 악마도 아니었어요. 이제는 가족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적인 안식처가 되었죠. 지금 전 세계가 고양이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2020년 기준 반려묘 수가 반려견 수를 넘어섰습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고양이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고, 한국도 2024년 기준 반려묘 인구가 200만 가구를 넘겼습니다. 중국은 묘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고양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고양이는 단순히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 사회적 트렌드, 정서적 파트너,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되었어요.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고양이는 현대인의 정서 구조에 가장 잘 맞는 동물이라고. 과도하게 감정을 요구하지도 않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때로는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존재. 그게 바로 고양이의 매력이에요. 사람에게 말을 걸지도 않지만 필요할 땐 다가와서 옆에 눕고 별다른 요구 없이 자신의 리듬대로 살아가죠. 그 모습이 오히려 현대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진화 심리학자 존 브래들리는 그의 책 캣센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아직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서 미지의 세계와 연결된 느낌을 받는다. 고양이의 잔존한 야생성, 그 미묘한 거리감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 북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시작된 유전자는 지금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고양이는 한 번도 완전히 길들여진 적이 없고 단지 사람 곁에 머무는 방식을 선택한 생명체일 뿐이죠. 그리고 그 자유로운 조용한 생명체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위로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고양이, 낮에 자고 밤에 천장을 바라보는 그 아이는 사실 고대 이집트에서 신전의 한 자리를 차지하던 존재였고, 중세 유럽에서는 화형을 당하던 존재였으며, 이제는 조용히 당신 옆에 앉아 당신이 말을 걸면 가끔 눈을 마주쳐주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고양이가 당신 무릎 위에 올라와 눈을 감는다면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줘도 좋을 겁니다. 네가 도도한 이유 이제 알겠다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댓글은 방향을 잡아주고 구독은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알아가는 중입니다. 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